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었는데 그동안 가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쩐 일로 갔는지, 그리고 왜 TK 의원들 한 명도 오늘 행사장에 보이지 않았던 건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TK 물갈이론을 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TK 물갈이론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하사 두 분을 찾아가서 금일봉을 전달했죠. 이 금일봉이 얼마였을까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일봉의 비밀까지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당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상철 차장, 네. 일단 대통령이 대구를 갔습니다. 얼마 만에 간 건가요? 일단 지자체 업무 보고를 받은 것은 1년 9개월 만에 한 거고요. 대구를 찾은 거는 이제 지난 4월 12일 날 대구 엑스포에서 열린 제7차 세계 물포럼 개회식 이후에 5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제 오늘 대구시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옆에 이제 권영진 대구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업무 보고를 잘 받았는데, 저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저기에서 나온 멘트는 일단 요즘에 경제가 참 어려우니까 이 고비를 좀 잘 넘기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이 딸깍고개다. 요것만 딸깍고개. 딱 넘어가면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숨을 좀 쉴 수 있다. 숨을 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비를 잘 넘기자. 이러면서 노동개혁이나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구에 있는 시장, 서문시장을 방문을 합니다. 서문시장? 네. 이 서문시장은 2012년 9월에 과거에 이제 대선 후보 당시에 한번 갔었던데 3년 만에 방문을 했어요. 저 장면이 오늘 장면이죠? 오늘 장면입니다. 대구 시민들 힘과 마음을 모아달라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대구시장을 누비고 있는데, 시장만 가면 박근혜 대통령 거의 아이돌에 버금가는, 걸그룹에 버금가는 인기를. 요즘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서 그런지 대구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뜨거워졌네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요. 예. 저기서 이제 떡볶이 사 먹는 장면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떡볶이를 이렇게, 지금은 이제 신발 가게 갔죠? 이제 신발을 하나 삽니다. 이제 신발을 삽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도 쏟아지고요. 원래 오늘 대통령이 신고 온 게 아이보리 좀 옛날, 좀 낡은 신발이었는데. 신발을 한 켤레 사시는군요, 오늘. 까만색 신발, 굽이 낮은 편한 신발 하나 샀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맞습니까? 네. 예쁜데요? 아이고, 이쁩니다. 난립니다. 이쁘다고. 38,000원 주고 하나 샀고요. 떡볶이도. 저 상품권으로 좀 결제하는 모습입니다. 그 구두 하나 사면서 저렇게 박수 받는 것도 참 대통령만의 독특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떡볶이 사 먹을 때는요, 박 대통령이 이제 몇 개 사 먹고 이제 돈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나서, 권영진 시장이 돈 내고 사시지, 대통령 돈도 없는데 대통령 뭐 사라고 하냐고, 옆에서 저 장면이었는데. 아주 정말 큰. 지금 옆에 뒤에 권영진 시장이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면서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위에까지 손을 흔들고 대통령 표정이 유례없이 밝은 그런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항상 특히나 시장을 가면 많이 힘을 얻는다고 해요. 워낙 반응이 좋기 때문에 또 국민들하고 가장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장을 좋아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천 차장님이 딸깍고개라고 했는데 대구에서는 깔딱고개라고 그럽니다. 아마 대구분이 아니라셔가지고 외국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깔딱고개라고 그럽니다. 대구 사람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자, 대통령이 저렇게 대구를 찾아서,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찾아서 저렇게 인기몰이를 하는 모습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지켜보셨는데, 천 차장, 근데 특이했던 게 사실은 저렇게 지역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은 지역 의원들이 이제 지역 행사에 참석하기 마련인데 한 명도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던 것에는 여러 가지 그간의 과정이 있었다면서요. 대구 지역에 이제 12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저렇게 큰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따라가는 게 100% 무조건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대부분 관례였습니다. 대통령이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 소통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하지만 오늘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권영진 시장 쪽에서, 대구시장 쪽에서 좀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권영진 시장이요? 친박 핵심 관계자가 오늘 뉴스탑 10과의 통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요, 대통령은 대구 의원 대다수가 유승민 의원을 편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켜켜이 쌓여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이후에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감정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또 그 유승민 원내대표를 편들었던 초재선 의원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도 아직까지 100% 누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참석을 좀 안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대구시 쪽에 전달을 했고 그 그래요? 얘기를 대구시장이 의원들에게 전달을 해서 예.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의원들, 그동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그 파동이 일었을 때 사실 대구 지역의 상당수 의원들이 유승민 의원 편을 들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을 다시 얼굴을 보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불편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친박 핵심 관계자가 오늘 뉴스탑10과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네.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 꼴보기 싫으니까 의원들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속 좁은 대통령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만 대통령이 가는 행사에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끼게 되면 유승민 의원이 끼는 문제가 되고 예. 거기서 유승민 의원과 표정이 좋았네 나빴네 해가지고 어떤 그 화해를 했네 아니면 여전히 쌀쌀했네 이것이 초점이 돼서 대통령의 대구 방문이라는 취지가 그렇게 어떤 좀 그 당내 정치적인 모양으로 해석되는 것을 저는 박 대통령 본인이 원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 그 가급적 현역 의원들 없이 그 대구 업무 보고와 대구 그 내용에 충실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TK 지역에서 이제 조금 이따 저희가 이제 이건효 대구 경북 취재본부장을 연결해서 대구 현지의 민심 그리고 국회의원들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과연 TK 물갈이가 필요한 건지 지역 여론을 좀 들어보긴 할 텐데 네.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택해서 뽑아준 의원들이잖아요. 공천 대구라는 곳은 사실 대통령이 그때 당시만 해도 공천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천을 하게 되면은 그냥 당선되는 곳인데 네. 이번에 유승민 의원과 여러 가지 대립각이 섰을 때 네. 본인 편을 안 들어준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한 감정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뭐 박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과 가까운 친박 의원들이나 청와대 인사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얘기를 보면 대통령이 그때 유승민 의원을 편드는 듯한 특히 대구 지역에 이제 초재선 예. 의원들이 많은데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그 아무래도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봐서 아마 이번 그 의원들을 배석시키지 않은 데 대해 해석을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마도 본질적으로는 뭐 꼭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런 의사를 굳이 표시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아마 내년 총선 앞두고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큼은 박 대통령이 소위 얘기하는 어떤 국가의 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새로운 어떤 인재의 영입 인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취지가 아마 음으로 양으로 많이 그 당에 그런 압력과 그런 의견들이 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 예상됩니다. 아까 사실은 뭐 다른 친박 그 핵심 관계자하고도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누굴 겨냥해서 한 얘기겠느냐. 대통령이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천상철 차장 네. 대통령이 사석에서 최근에 얘기한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 이 충청도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온 건가요? 사석에서 이제 충청도, 박정원 앵커의 고향이기도 한 충청도, 충절의 고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예. 유승민 원내대표 파동 때 TK 의원들이 전혀 나서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이 서운한 감정, 이걸 좀 애둘러 표현한 게 아니냐. 내 고향인 대구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신의 아이콘처럼 느껴지고, 예. 이 충청도는 나를 이렇게 좀 보호해주려는 이런 의원들이 좀 많았다는 것을 좀 빗대서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본인 고향에 대한 좀 서운한 감정을 좀 표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장면도 좀 봐야 될 텐데, 이게 사실 대구에서 행사가 있을 때 있기 전에 있었던 상황인데, 이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8월 21일 날, 그러니까 오늘 갈 게 아니라 대구 경주 방문 일정이 원래 8월 21일 날 있었는데, 이 지뢰 도발 사건이 터지면서 안보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 일정을 다 취소했던 거죠. 근데 취소 전에도 이미 그때도 이 대구시장을 통해서 말이 건너간 게 박 대통령의 일정도 빡빡하니까 속도감 있는 회의를 위해서 여당 의원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미 권영신 시장을 통해서 이미
타진한 상태인데 그 일정이 취소가 됐던 거죠.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일정을 재개하게 된 건데 저희 얘기 말고 이제 취소 이제 오늘 다시 갔을 때도 이제 다른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위해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권영진 시장 측에서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안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부 주간지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네. 지난번에 왜 청와대 여당 의원들 오찬이 있었을 때 네.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의 거리가 정말 멀어도 너무 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당시 사진을 보니까 실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고 완전 구석이더라고요.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가 고려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유승민 의원과 그 사태 파동에서 국회법 파동에서 있었던 불편한 관계를 청와대 참모들이 알아서 자리 배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적지 않았는데 물론 청와대 공식 설명은 상임위별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국방위원회가 그 자리 배치 기준에서 저 위치에 갔었다 이런 것이 공식적 설명입니다만 그러면 상임위가 과연 어느 기준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그런 그 대통령이 괜히 불필요한 심경으로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좀 잘못 전달되거나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을 청와대 참모들이 원치 않았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오늘 그 대구 그 자리에 어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그 의원들이 오게 되면 아까 얘기한 당내적 해석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 고려됐을 법한 요인이 뭐냐면 최근에 정종섭 그 행자부 장관 그다음에 그 기재부 장관 그 최경환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어떤 그 발언을 갖고서 어떤 총선 지원용 이런 부분으로 야당이 상당히 논란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만일에 대통령이 그 하는 국정 수행의 업무가 다시 그 내년 총선 앞둔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많이 참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경우에 야당으로부터 어떤 또 다른 지역 방문을 또 다른 정책 해석으로 공격받는 예. 이런 소지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고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권영진 대구시장 오늘 와가지고 대통령 왔으니까 이제 덕담을 한다고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했었어요. 예. 근데 권영진 시장이 어땠냐면 그 유승민 원내대표 파동 때 사퇴를 반대하면서 이거는 민주주의 문제라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당내 의원들을 향해서 비겁하다. 소신과 철학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뭐 이렇게 비난을 했었거든요. 친이계 쇄신파였죠, 원래 예. 권영진 의원이.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모양새가 얼마 됐다고 저러느냐라는 또 비판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 정치가 그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대구에 어떤 의원들이 있고 이번에 왜 논란이 되고 과연 누가 대통령에게 좀 찍혀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천상철 차장 취재가 좀 됐습니까? 일단 초재선 의원들 예. 7명 정도가 이제 먼저 대상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기 보면 권은희 초선, 김상훈 초선, 예. 김희국 초선, 나머지 이제 유승민 전 대표는 3선이고요. 유성걸 대표는 이제 초선인데 예. 서상기 이제 전 정보위원장 같은 경우는 3선이긴 하고 이제 중진이긴 하고 친박이긴 하지만 지난번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 친이계인 권영진 시장한테 졌거든요. 예. 체면을 구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물갈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의원들 보면 홍지만 초선, 윤재옥 초선, 조원진 재선. 조원진 의원도 대구시장에 같이 나갔었거든요. 네. 그때 친박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친박에서 대구시장을 할 수 있는데 둘이 같이 나갔다 서상기 의원하고 같이 해서 친박이 안 되고 권영진 시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원진 의원도 혹시 물갈이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완구 4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고요. 주호영 3선 친이계지만 좀 가능성은 저기는 이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는 얘기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굴들 쭉 보셨을 텐데 저도 얼굴들 보니까 누가 유승민 의원과 가깝고 대통령의 마음이 좀 불편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지만 과연 대통령이 또 공천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면 그 소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또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그 소신을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이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오히려 실망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대구 지역 여론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대구 지역 우리 이권효 대구 경북 취재본부장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현지 분위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권효 본부장. 대구입니다. 예.
자, 오늘 대통령 대구 방문을 놓고 내년 총선에서 TK 물갈이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친박 내에서 그런 기류가 실제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지에서 보는 이 대구 의원들에 대한 지역 민심 어떻습니까?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대구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경주까지 움직이셨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 뭐 총선 물갈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그런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이번 대구 방문에서 좀 보여준 특징 중에 하나가 업무 보고를 대구시청이 아닌 달성에서 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본인 지역구죠? 그렇습니다. 그게 예. 이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라고 그 일대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내에서 달성까지 가려면 고속도로를 지나가기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왜 그게 하필 그렇게 열었을까? 그거는 주민들도 한 100여 명 초청해서 한 300여 분이 이제 모여서 밥도 먹고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그런 좀 이렇게 각오를 하는 게 아니냐. 예. 지역 정치구까지 포함해서 뭔가 초심으로 그런 걸 읽을 수 있는 게 이제 오늘 달성군에서 이제 업무 보고를 받았다는 그게 하나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양구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12명 가운데 좀 대체로 좀 약하다. 너무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면서 내년 총선에 상당한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대구에서는 그러니까 지역 여론이 지금 현재 초재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좀 강한 분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건가요? 초선은 7명인데요. 예. 초선은 한두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하냐 너무 이렇게 좀 존재감이 없다. 예. 이런 이야기가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4선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3선은 3명인데 유승민, 서상기, 주호영 이제 3분인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두 명 외에는 좀 대구를 상징하는 정치인 자체가 별로 없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이게 좀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상당히 하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연결했을 때 유승민 의원 지역구 대구 동을이죠. 지역에서 지금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그때 전해주셨는데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지역구 가서 열심히 활동을 한다고 그래요. 좀 여론의 변화가 느껴지시는지 어떻습니까? 의욕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나 대구 시민들은 이제 유승민 의원께서 좀 이렇게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본격적인 행복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하고는 멀어졌지만 뭔가 자기 역량으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네. 그걸 엿볼 수 있는 게 이제 다음 주에 16일 날 대구에서 릴레이 강연하는데 유 의원도 하게 되는데 그 제목을 보니까 대구 개혁의 중심이 되자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이런 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유 의원이 지역구는 동을이지만은 앞으로 개혁 이런 아이콘으로 대구에서 승부수를 띄울 수 있지 않을까. 예. 근데 그런 기대감도 보여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건효 본부장과 연결해서 대구 지역 여론 자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구였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이 다리를 잃은 두 하사분들을 위문했었죠. 그 장면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어떤 장면이었는지 직접 먼저 영상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다쳤는데 병원 진료비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치료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니까.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그 마음을 놓고 가게 돼요. 확인요. 대통령의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만.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보낸다
전상철 차장. 네. 마음이 짠합니다. 네. 저도 뭐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많은 국민들이 아마 공감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 대통령이 직접 봉투를 건네는 장면 상당히 낯선 장면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네. 자 과연 이 대통령의 금일봉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좀 취재한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이제 금액이 많이들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예. 저 봉투의 이제 두께로 봤을 때 이제 10,000원권이냐 이제 50,000원권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다 50,000원권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저 정도 예. 두께면 만약에 50,000원권이 들었다면 저건 100 이상으로 봅니다. 요즘에 50,000원권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요. 특히 신권이면 모를까 보통 구권이라고 하면 한 200 정도 가까운 돈이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 네티즌들이 많이 있던데요. 예. 청와대 관계자한테 물어보면 예나 지금이나 청와대 대통령의 금일봉은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 그렇군요. 네, 보통은 이제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업무 경비로 보통 충당을 하는데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도 있고 50도 있고 30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많이 줘야 100만 원인 경우가 있는데 이번 이제 부상한 하사들에 대한 금일봉은 통상적인 것보다는 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 그렇다면 100 이상이 될 수 있고 100 이상인데 150, 170 그것보다는 200만 원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원 변호사님 웃고 계신데 예. 좀 많이 주셨으면 어쨌든 저건 뭐 예산으로 충당하는 돈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담긴 돈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의 돈이지만 여성원 변호사 아까 저 대통령 말씀 중에 이 병원비를 뭐 군인들이 부담해야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당연히 그 국가에서 부담을 하겠죠. 예, 일부 언론에서 왜 자비로 부담하느냐. 예. 그게 좀 제 생각에 잘못된 것 같아요. 언론 보도가. 왜냐하면은 이거는 공무 수행 중에 공상 아니겠습니까? 공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기 당연하죠. 근데 육군 규정상 이 군인이 업무 수행이 다쳤을 때 30일 이상 예. 민간 병원에서 왜냐하면 군 병원에서 치료 안 되는 복잡한 장비가 필요한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30일 이상은 사비로 부담해야 한다 있는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사비로 부담하되 나중에 그걸 국가에 청구하면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론 처음에 사비라는 거지 이게 끝까지 사비로 부담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언론 보도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봐야 될 텐데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을 했을 때 그때 선글라스를 쓰고 계셨죠. 그 장면들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이게 바로 중소기업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장면인지 이남희 차장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열병식 때 썼던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큰 크기의 이제 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의 이제 선글라스를 껴서 화제가 되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박 대통령, 그러니까 빅스퀘어 예. 그 선글라스 붉은빛이 도는 그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박 대통령이 방문한 대구의 대구에? 네, 대구의 예. 한 그 안경테와 또 그 선글라스를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만든 이 선글라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도 취재를 해봐서 업체 쪽에 연락을 해봤는데 네. 오늘 문의가 정말 빗받쳐서 벌써 주문이 다 완료돼가지고 또 네. 그 완판 히트 상품. 히트 네. 상품으로 대통령 선글라스. 공급을 했다. 가격이요?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17만 비싸네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명품 브랜드에서 하는 예. 또 선글라스는 뭐 40만 원, 50만 원대 하기도 하는데 이제 국내 중소기업에서 만든 것 치고는 비싼 게 아니냐 하지만은 그 독일에서 또 세계 3대 디자인 대회 중에 하나인 독일 레드닷 어워드에서 상 수상했고요. 상까지 받았군요. 예, 그리고 신소재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또 가볍고 잘 부러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이 저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쓴 덕분에 지금 인기를 굉장히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야당 얘기 짧게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오늘 혁신안, 10차 혁신안이 나왔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공천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있었어요. 뭐 네. 좀 눈길을 끌 만한 부분이 있는지, 뭐 혁신안 놓고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지금 문재인 대표 쪽하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국민들 보기가 좀 좋지 않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마디로 오늘 나온 것의 가장 핵심은 예. 안심번호제라 그래가지고 자기 전화번호를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정당에서 경선할 때 예.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일회용으로만 쓸 수 있는 번호를 통해서 마음껏 응하게 하면서 그다음에 이 상대당을 지지하는 후보들은 걸러내서 이렇게 하는 그 일종의 국민공천제를 하겠다는 건데 이를 두고는
그거 변형된 이른바 지지층, 당 열성적인 지지층, 친노 지지층이 중심이 된 실질적인 모바일 경선 아니냐, 이러한 그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공천까지는 아직까지 룰이 확정되려면 좀 시간이 있을 텐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저희가 또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